자자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정사각형이 내접한 걸 A, 각각의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을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4B. 그러니까 저 그려져 있는 원의 넓이의 전체 값의 최소는 뭐겠느냐. 즉, 이 안에 있는 사각형 얼마나 이렇게 회전해서 꺾어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커질 수도 있고, 얘를 좀 많이 꺾으면 얘는 줄어들고 얘가 커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넓이를 어떻게 하면 최소로 만들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였습니다. 전체 한 변의 길이 10이었고요. 큰 놈보다는 작은 놈을 기준으로 일단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너를 X라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A와 B로 표현해 볼게요. 통째로 A로. 아이 몰라. 일단 이렇게 잘라보자. 여러분, 이 삼각형의 내접원의 성질에 의해서 또 삼각형 바깥에서 그은 무슨 길이? 접선의 길이는 같아야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따라서 이 길이는 B고요. 이 길이는 A여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원의 지름이 A 더하기 B라는 얘기예요. 맞죠? 지금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X였으니까 한 넓이는 파이 X제곱이 될 거고요. 큰 원의 넓이는 파이 2분의 A 더하기 B의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제 A 더하기 B가 X로 나타내면 얼마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지? 예.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하지 않았니? 따라서 이만큼도 너가 같은 게 아니고 요만큼이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이게 B 더하기 X입니다. 다시 이렇게 잘라서 또 생각해 봐도 되고요. 여기가 여전히 X일 건데 요 길이는 얘랑 같죠? 얘랑. 따라서 B 더하기 X가 된다. 자, 그 말인즉슨 A 더하기 B 더하기 2X가 10이니까 아이고 A 더하기 B는 뭐 하는 친구입니까? 10-2X 아니겠습니까? 얘는 절반이니까 5-X가 되겠네요. 야, 파이 떼고 하면 안 될까? 파이 떼도 되겠지. 마지막에 붙이면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원 4개 4x 제곱에다가 커다란 원은 5-x의 제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전개해서 풀게요. 만약 평균값 쓰고 싶으시면 웬만한 이거 4개나 있기 때문에 0이 4개 있고 5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해서 평균 내셔도 됩니다. 그럼 5분의 5. x 1일 때네. 개꿀. 자, 하여튼 뭐 그냥 해봐도 됩니다. x제곱이니까 이거 뭐야 이거 5x제곱 아니냐.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니까 5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0이죠. 따라서 너의 최소는 20. 그래서 정답은 20파이가 되셔야겠다. 되시겠니? 좋아요. 다음은 19번. 자, 솔직하게 여러분 다 미적분 배웠으니까 19번을 조금이라도 쉽게 풀려면 사이각을 세타라고 두시고 푸세요. 그게 더 편합니다. 세타라고 두시고 PQ잖아. PQ 제곱 뭐야 그냥 그 뭐라 부르냐 코사인 법칙 있지. 그거 때리는 게 사실 식이 제일 쉽고 빨리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면 이제 B를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네요. 저는 그 영상도 찍고 있겠다. 풀이도 좀 그거 한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스럽게 그냥 잘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2차 방식 만드는 거거든요. 목표는 2차 함수를 만드는 거죠. 적당히 x를 하나 잡아서 만들면 되겠다. 그지? 분명 말씀드리지만 코사인 법칙이 훨씬 쉬워요. 요렇게 그려진 원의 한 길이를 x라고 하면 요만큼을 x라고 둘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또 원을 요 길이와 요 길이를 6-x다 라고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너는 여기서 빼야 되니까 4 플러스 x가 될 거고 너는 8-x가 되겠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길이를 표현해 봐라. 자, 사실 코사인 법칙 쓰실 줄 안다면 어차피 제가 지금 풀 것도 코사인 법칙 그냥 해체해서 원래 코사인 법칙 왜 중3 때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워? 공식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막 수선 내려가지고 자르고 이렇게 풀잖아.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코사인 법칙 그냥 알고 계신 분들은
이거 세타 뭐야? 코사인 세타. 5분의 4야. 해가지고 띵띵띵띵 하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식도 정리하기가 좀 쉬우니까 코사인 법칙 쓰시고요. 저는 이제 영상 또 찍을 겸 하나 잘라서 해보죠. 3대 4대 5입니다. 3대 4대 5라고요. 야, 그림이 개똥이다. 자, 3대 4대 5예요. 이거 이렇게 비슷해 보이냐? 3대 4대 5입니다. 5분의 3배 8-x이며 5분의 4배 8-x이므로 요만큼의 길이는 4 플러스 x에서 제끼자 5분의 32, 8, 4, 32 빼기 5분의 4x를요. 그래서 5분의 9x 마이너스 5분의 12가 됩니다. 따라서 pq 제곱이라는 친구는 5분의 3에 8-x의 제곱에다가 더해지기를 이것도 5분의 3으로 묶어버릴까? 난 천재야. 5분의 3으로 묶으면 아니네. 자, 3x-4입니다. 별 소용 없는 듯함. 자, 25분의 9 정도는 그래도 빼내면 숫자 그래도 좀 예뻐지니까 저런 짓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닌가? 별론가? 잘못 뺀 건 아니겠지? 이제 와서 뜬금없이. 자, 25분의 9라는 걸로 묶었다 하면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 더하기 9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쓰고 싶으신 분은 8이랑 얘가 뭐야 3분의 4인데 그 솔직히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또 혹시나 궁금해하는 친구를 위해서 설명하면 x-8의 제곱 더하기 3x인데 이거 9로 빼내야 돼요. 그 왜 혹시 옛날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수 있잖아. 잘리노. 야, 안 된다. 자, 기용아 미안해. 자, 화면 너머로 보고 계실 기용이를 위해서 건배. 자, 건배는 아닌가? 자, 왜 이게 중학교 이거 배워본 적 있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거. 이게 최소는 언제 생기냐면 언제 생겨? x가 n분의 x1 더하기 x2 해서 평균일 때 생겨요. 평균일 때. 참고로 그때 최소값은 분산의 n배입니다. 하여튼 그런 건데 분산? 안 배운 애들도 있겠다. 그지? 자, 무튼 얘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봐봐 이거 9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x-3분의 4가 9개 있고 x-3분의 4를 9번 더 했고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3분의 4라는 수는 9개 있고 8이 있는데 이걸 10으로 나눠줘야 이게 평균이죠. 평균 얼마? 10이 나면 그래서 여기다 x 2 넣고 계산하면 그게 바로 최소값이에요. 자, 근데 할 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못 들어봤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오늘 내가 가르쳤는데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 자, 25분의 9에다가 10x 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80입니다. 나쁘지 않아. 25분의 90에다가 x제곱이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4인가요? 따라서 x는 2였을 때 최소값 25분의 90 곱하기 4가 됩니다. 5분의 72로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분모 분자 곱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답은 360입니다. 코사인 법칙 쓰면 똑같은 식 나옵니다. 똑같은 식 나오고 아까 했던 평균 구하는 방법을 써도 되는데 그냥 전개하세요. 참 21번 또 풀까요? 21번 많은 친구들이 비워놓거나 중간에 그 문제를 마저 못 풀었길래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빈칸에 알맞은 수를 구해봐라 라고 있네요. 그걸 내가 왜 구하나? 자, 가 x-a, x-c 더하기 x-b는 제로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이차 함수예요. a, b, c의 크기가 그러하고 a를 넣고 b를 넣고 c를 넣어가지고 그때 함수값을 보고 부호의 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그 왜 수학도의 함수의 연속의 사이값 정리 나오잖아. A와 B에서의 함수값 FA와 FB의 곱의 함수면 그 사이에 근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데 3차 아니 2차잖아 이거. 그래서 세 군데 A, B, C의 함수값을 비교해서 제끼는 겁니다. 뭐를?
부호를 보고 대충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건 너나 해. 자 하고 자 x-a, x-c 하고 5일 문제 아닙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b다 라고 한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a와 c가 있고요. 이 사이에 b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b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 이차함수 꼬라지랑 두 개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충분히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요 모르는 거야. 자 x-a, x-c x-b, x-d의 합이에요. 합. 물론 이제 역시나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a 넣고 b 넣고 c 넣고 d 넣고 한 값대로 확인한 다음에 부호의 변화를 보고 전체는 2차밖에 안 되니까 해가 두 개 나오는 순간 끝이에요. 그냥 그렇게 체크해도 되는데 역시나 저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너의 그래프 AC를 양수로 지나는 친구와 BD는 A와 C의 사이 또 C 바깥쪽에 있는데 야 봐봐봐 BD를 어떻게 지나? 위로 볼록하게 지나요. 옆으로 넘겨 마이너스니까. 그죠? 정말 뭐 B랑 C랑 아무리 가까워져도 뭐 접할 수는 없는 거야. 애초에 접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접하려면 최소한 B가 C가 같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진 않죠. 눈에 보이는 교점은 두 개입니다. 따라서 두 개다. 약간 이제 혹시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그렸고 문제에서 딱히 가와 나의 여러 개의 값이 있다 이런 뉘앙스는 전혀 없으니까 사실상 너도 두 개, 쟤도 두 개가 전부겠죠. 그래서 네 개입니다. 자, 그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잠깐 언급을 하고 싶었고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서 했고요. 사이에 모르는 거 없나요? 중간중간 틀린 거 좀 있었는데 몰라. 없으면 넘어간다. 34번. 이제 죽어가는구나. 힘내. 목 감기야? 비염이 심해져서. 비염 어떻게 하면 낫냐? 나도 좀 알고 싶다. 너는 이제 비염을 위해서 뭘 하는데? 한약 먹어? 한약이 생각으로 효과가 되게 좋다던데. 저도 한약을 좀 먹어볼까요? 우리 이모님은 수술해서 해결했는데 알레르기성은 또 수술해도 이제 효과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 코안을 약간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 확장하듯이 이렇게 뭐 좀 해주고 구조상 이제 자꾸 염증이 쉽게 생기거나 아니면 저 콧물이 자꾸 차는 축농증으로 발전하니까 원래 콧물이 쭉쭉 빠져야지 이제 숨도 잘 쉬어지고 이게 그 잘 환기는 아니고 순환이 되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이게 상쾌하게 살 수 있는 건데 비염이 심한 애들은 콧물이 자꾸 차고 거기에 이게 또 그래서 왜 달리기 막 하다 보면 코 엄청 시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맵고 막 숨 계속 쉬다 보면 자주 달리는 게 비염에 도움이 되려나? 자, 무튼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0,6을 지나고요. y는 16이라는 값에서 차이가 6만큼 난다. 두 개의 근을 잡는 방법도 있겠는데 뭐 저는 축을 이용해 보도록 하죠. 근데 축을 이용하면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식이 좀 이제 계산할 게 좀 생기는데 근데 그냥 구근을 알파 베타로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사실. 근데 문자가 두 개로 늘어나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근을 잡을 때 잡더라도 예를 들어 대칭축을 K라고 하고 그때 함수값도 생각해야 되네. PQ로 할까요? PQ 쓰기 좀 귀찮긴 한데 PQ로 하지 마. 너 꼭대기를 P, Q라 해. 심지어 최고창도 몰라? 아는 게 뭐야 대체? 최고창도 몰라요. X는 P에다가 Q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식을 조금 표현하기가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여기가 P 플러스 1 내지는 P 마이너스 1이죠. 차이가 1만큼 나야 되니까 따라서 네가 뭐를 지나야 돼? P 플러스 1, 0 넣어야 돼. 얘가 0,6이죠. 0,6도 지나야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뭐야? 요거 이렇게 쭉 연장하면 p에다가 뭐야? 3만큼 더한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p 플러스 3을 넣으니 16이야 이런 뜻이야. 뭐 대입을 바로 해버리면 어떡해. p 플러스 3, 16이다. 0,6이 식이 제일 별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넣어볼게요 일단. p 더하기 1을 대입하면요 1의 제곱이니까 a 더하기 q가 0라는 얘기고요. 이거 넣을게요. p 더하기 3 넣으면 9a입니다. 9a 더하기 q가 16이라는 얘기예요. 연립해주면 a는 2가 되겠고 q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0,6을 지나야 되니까 0 대입하면 AP 제곱 더하기 Q가 6이어야 되는 건데 A는 2, P 제곱 마이너스 2는 6이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그래프상 오른쪽에 있으니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식을 전개한 다음에 2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뭐야? Q 마이너스 2였나? 마이너스 2. 전개해서 B 값 구해주면 마이너스 8이 B 값인데 뭐야? 뭐 잘못했나? 다들 문제가 이상해서 틀린 거였군요. 아, 이 자식이 A, B의 값을 구하라고 답지에 돼 있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열심히 타이핑 친 결과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잘려 있었네요. A,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런 슬픈 일이 있나? 기껏 풀었더니 좀 덜 홀리한가? 풀어도 되나? 너무 번쩍번쩍한가? 자, 36번 근데 아까 했던 저 문제 연장입니다. 와 개꿀. 자 36번. 하지만 D, A, B, C 위치가 좀 바뀌어 있으니까 잘 보시죠. X-A, X-C인데 저는 옆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X-B, X-D의 부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냥 풀 거라고 하면 A 넣고 B 넣고 C 넣고 D 넣고 부호 체크해도 당연히 됩니다. 알겠죠? 당연히 돼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노. 자, 네, 문제에서 D, A, B, C라고 있거든. D, A, B, C. A, C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B, D를 지나는 위로 볼록한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돼. 교점이 두 개네. 그래서 다음 교점 위치와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교점이 두 개인데요. 하면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좀 완벽한 증명을 위해서는 그림 그려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사실 제일 처음에 들었던 내용. 자, 여기서 하려면 이런 거죠. D를 넣었을 때는 봐봐. D를 대입하면 너는 0인데 너는 양수니까 얘가 더 컸네. 근데 A를 넣었을 때는 너는 0인데 얘가 양수니까 이제는 서로 역전됐네.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교점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쓰면 되고, 이걸 졸라 멋있게 표현한 게 사이값 정리예요. 우리 둘의 함수, 이거 원래는 이제 그냥 하는 게 낫지. 저처럼 옮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이값 정리 쓸 거면 원래 지금 주어진 더하기 꼴에서 A를 넣었더니 부호가 양수였다. 뭐 B를 넣었더니 부호가 음수였다. 그러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 이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다라는 게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보여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교점의 좌표가 알파, 베타죠. 따라서 D보다 큰 알파가 A, B보다 큰 베타가 C보다는 작지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이거 땡겨오면 글자가 조금씩 깨지네. 신기한 점. MN은 정수이고 fx는 이렇게 생겼을 때요. 이게 뭔 말이요? 자, 아니 이런 거 좀 그려주면 안 되나? 자, x제곱 더하기 2mx인가요?
내 이름은 캔디. 자, x 더하기 1로 난 나머지가 음수래. 그래? f-1이 나머지잖아? 1-2m 더하기 n은 음수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뭐라는 거야? 자, f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와 b이고 꼭지점을 c라고 했을 때 각변 길이 제곱의 합이 8이다. 이게 무슨 소리임? 자, 너를 A, B로 두었고 꼭대기 점을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8이다 이렇게 둔 거예요. 자, 그래서 M과 N의 합을 구해봐라. MN의 합을 구해봐라. 어떻게 풀어 이걸? 자, 첫 번째 조건은 아마 MN을 구하고 나면 뭐 어떻게 두 쌍이 나오든 세네 쌍이 나오든 여러 개 있을 건데, 아니면 뭐 M이 두 개 나오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일 때 얘를 만족하게끔 하는 MN을 찾으라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 식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하겠죠. 꼭다리점이 필요하고 두 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깨달았다!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일단 이 높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얘를 잠깐 x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n으로 쓸 거고, 자, 문제에서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데 이렇게 교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뒤에 있는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n이 뭐야? 뭐 음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너의 좌표가 몰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 제곱 더하기 n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높이는요 m 제곱 빼기 n입니다. 왜 부호가 바뀌었죠? 네 음수니까 거리는 양수로 바꿔줘야지. 자, 그냥 두 근의 차이라는 걸, 그럼 근을 구할 건 아니잖아. 근의 공식 써서 구할 건 아니니까 두 근의 차이라는 걸 이제 알파 베타의 관계로 표현을 좀 해줄 건데, 이렇게 할게요. 너 알파, 너 베타에서 쌤이 지금 알고 싶은 건 AB의 길이를 제곱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나 상관없겠지.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AB의 제곱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뺀 것이니 합이 뭔데? 마이너스 2m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m의 제곱을 좀 해주고, 마이너스 대배 둘의 곱은 뭔데? n이에요. m제곱 마이너스 n이다. 근데 그거의 몇 배다? 4배다. 홀리, 너도 m제곱 마이너스 n 아니었어? 개꿀. 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잠시 m제곱 마이너스 n을 치환하는 과정이 좀 있겠습니다. 너를 t라고 둬볼게. 너 4t 됐죠? 너 t. 여러분, 네가 4t라니까? 이 뭐야 이거? 제곱한 게 4t라니까? 그냥은 2루트 t죠. 루트를 쓸 거에는 차라리 이 새끼를 t 제곱으로 둘걸. 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자. 하여튼 네가 루트 t잖아. 그러면 그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사실상 이등변이니까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하면 이거 제곱을 이거 제곱다 이거 제곱으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알아서 하면 되겠지. 이제 표현해 볼게. 너는 뭐야? 루트 t제곱 더하기 t가 되는 거죠. 요 길이는 t제곱 더하기 t. 어쨌든 우리는 셋 다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이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을 계산한다면 AB의 제곱을 아까 4t로 썼고요. AC의 제곱이랑 BC의 제곱은 같은데 뭐가 된다고 제곱하면 t제곱 더하기 t입니다. 2배가 되겠죠. 따라서 2t 제곱 더하기 6t가 될 것 같은데 이 길이를 뭐라? 8이라고 문제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서 정리라는 것을 좀 해주면 t는 1이거나 마이너스 4여야 할 텐데요. 자, 그래서 뭐야? m제곱 마이너스 n이라는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4일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 mn이니까 정수가 되는 mn을 찾아오고, 그때 저 조건 1 플러스 n이 2n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건지를 좀 확인해서 이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너무 많지 않나? 여러분 그 m의 범위를 구한 게 낫지 않나? 자, 별론가? n은 m제곱 빼기 1이다, m제곱 빼기 1이다, m제곱이 2m보다 작다, m은 0과 2 사이다. 그럼 m 정수 1밖에 없네? 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만약에 이 경우라면 n은 m제곱 빼기 1이니까 m제곱은 2m보다 작다. 사실상 0과 2 사이고 m은 정수 1밖에 없겠네요. m이 1이면 n은 0이어야 된다가 되겠죠. 근데 1과 0이면요. 되긴 해. 일단은 뭐 되네. 되는건 맞죠? 자, 뭐 하여튼 1과 0인 경우가 일단 있겠고. 자, 그럼 마이너스 4라고 하면 n은 m제곱 플러스 4인데 m제곱 더하기 5 2m보다 작다기.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2m이 5를 더했는데도 0보다 작은 거는 안타깝지만 예 없습니다. 이런 건 음슴.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 건 너밖에 없군요. 이건 좀 신기하네. 1 되네. 두 점 사이 A, B가 2네요. 되네 이게. 안 될 줄 알았음. 자, 40. 해피. 알아 이거? 블랙 라베레이트 문제인데. 가의 두근 모두가 나의 두근 모두보다 더 크려면 m의 범위는 우회할 때노 하기 전에 일단 각자의 2차 방식이 둘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부터 처리해보자. 나 판별식 뭐야? m제곱 마이너스 1이야. 나 0보다 커야 돼? 그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되시겠고요. 나 판별식 뭐야? 1 마이너스 n이야. 나 0보다 커야 돼. n은 1보다 작아요. 잠깐만, n이야? 같은 m 아니야? 왠지 이상하더라니. m은 1보다 작아야 되고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일단 m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범위를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거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저거 일단 돼야 서로 다른 두근이 있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자, 가의 두근이. 그러니까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느낌입니다.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에 걸려 있고요. 얘는 축이 마이너스 m에 걸려 있는데 사실 마이너스 m은 보면 알겠죠? 1보다 커요. 1보다는 살짝 큰 이런 느낌으로 걸려 있어요. 너의 두근이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너보다는 내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느낌이면 되겠다. Got it? 여러분, 그러면 교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겠네요. 다시 교점이 만약에 음수 따리에 있으면 음수에 돼버리면 나의 근이 너의 근보다 커지니까 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교점이 여기 딱 있어. 그래, 교점이 여기 딱 있어. 그래프에 여기 딱 있어. 그래봤자 같은 거지 큰 건 아니잖아. 문제 조건 만족해 주려면 교점에서의 함수값이 양수에 있으면 될 것 같다. 물론 교점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면 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점 일단 구해보고 딱 보면 알겠지만 교점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아닌가? 2분의 1 아닌가? 2분의 1 넣으면 m 더하기 1이잖아. 자, 다시 뭐 x제곱 더하기 뭐 2mx 더하기 1을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m이라고 두시면 x제곱 죽었다. 자, 2배 m-1x는 m-1이니까 어머나 세상에 m이 지금 마이너스보다 작다. 0 아니죠. 따라서 약분하면 2분의 1이 2분의 1에서의 함수값 위에 더 밑에 더 같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은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5 더하기 m이에요. 네가 뭐일 것? 양수일 것.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답은 이제 너랑 처음에 주어졌던 범위인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실근 두 개가 있든 없든 할 거 아니야. 따라서 뭐 m의 값의 범위는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죠? 항상 이제 그래프 잘 그려보시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추워? 괜찮아?
그 다음에 여름 중간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거 청소 한번 했습니다. 제가 다. 안에 한번 뜯어가지고. 물론 한 개는 있다. 어차피 냄새는 나게 돼 있어. 우리 집에 한 번 더 통째로 뜯어서 청소하고 싶다. 자, 그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42번이다. 근데 브랜드 뜨는 생각에 녹화 잘 되고 있겠죠? 한 번씩 뜬 것이 녹화 안 돼 있으면 진짜 멘탈 개 털리는데. 42. 열심히 찍었는데 무소용? 40은 뭐야 이게? 또 어디서 봤던 문제인데 왜 자꾸 사진을 찍어? 쌤이 인기 스타? 자, 하여튼 장난이고.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고요. 여기에 각각 중점을 찍고 이렇게 포물선을 찍쭉 쫙쭉 그었습니다. P1과 P2를 따라 B에서 C까지 열심히 움직인대요. A를 출발한 점이 뭔 소리요? 자, 포물선 P1이 위에 거군요. 그리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포물선이 꼭대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실패했잖아. 자, 하여튼 여기서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오, 나쁘지 않아. 이런 걸로 행복을 느껴줘야 인생이 해피해지는 거야.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제 행복을 느껴야 인생이 즐겁다고. 자, 그림 잘 그렸다고 좋아하다니. 너무 좋은 인생이죠? 자, P1은 A와 B를 지나고 꼭지점에서 접하는 저런 모양이고요. P2가 좀 애매하죠. P2를 표현하는 게 좀 힘들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고요. 동시에 A와 B를 출발한 점이 P1과 P2를 따라, 자, A를 출발해서 P1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점, B가 있고, 아니지. 점은 안 찍어놨네. 자, 같은 속력을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P2를 따라 B를 출발해서 P2를 따라 C까지 얘는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게 뭔 소리요? 자, 대충 그 점을 P는 P, Q는 Q라고 할게요. P1, P2라고 하긴 하는데 P1, PQ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얘가 한 이쯤 움직이면 얘도 한 이쯤 움직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P와 Q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가장 짧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충 얘는 조금 더 가고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 정도 됐을 때 제일 짧을라나? 나도 모르지. 어디 하다 보면 좀 짧아지겠지. 근데 그걸 구해와라 이 말이죠. 이거 무슨 수로 풀지? 자, 여러분 자 해보자. 좌표평면을 올리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좀 고민이야. 전부 다 양수면 좋긴 하겠는데 쟤를 원점으로 잡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 원점을 누구로 잡으면 인생이 좀 해피해질까? 넌가? 과연 그게 정답인가? 대가리 졸라 아프다. 왜 하필 이 새끼 누워있는 거야? 자,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진짜 별 생각이 없는데 좀 쉽게 하려면 포물선은 어쨌든 표현 가능하잖아. 2차 함수는요. 근데 얘는 사실상 좀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무리함수죠. 무리함수 두 개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래야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 느낌이 좀 나게 x, y 좌표들을 잡는 게 좀 좋기는 하겠는데요. 보통 노멀하게는 A를 원점으로 잡는 방법이 있고 너의 중점을 원점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줄 수 있는 장점은 있거든요. 분명 장점은 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장점은 분명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맞나 이거? 어쨌든 PQ라는 움직이는 두 점의 사이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그냥
도형을 보고 적당히만 이렇게 쓱 그어가지고 이 길이를 표현해보자는 좀 쉽지 않은 일이니까 좌표를 잡아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저렇다, 이렇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좌표를 잡을 수밖에 없고요. 좀 고민인 건 무리함수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나 이거지. 아니면 옛날 문제인가? 포물선을 구해서 푸나 이 새끼들 설마? 포물선이 원래 y는 x에 대한 2차 함수잖아. x가 y에 대한 2차 함수여도 그럼 포물선이겠죠. y는 x 자리 바꾼 게 그거니까. 그래요. 뭐 일단 좀 더 해봅시다. 자, 일단은 원점을 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P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 포물선을 표현해보고 얘를 표현을 해서 얘를 좌표로서 올릴지 아니면 뭔가 다른 방법이 좀 있을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하려면 하지. 루트 잡으면 돼요. 무리함수인 건 아니까 마이너스 1,0을 꼭지점을 하고 이거 지나는 무리함수 그냥 잡아서 올려도 되는데 역시나 계산할 때 좀 불편해질 거란 말이죠. 한 놈은 t, 뭐의 제곱이고 한 놈은 t, 루트 뭐식이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 개 불편하지 않겠어? 물론 제곱하고 t제곱을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렇게 처리하면 다 할 수는 있겠지. 안 되는 건 없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자, 노란색 포물선부터 표현합니다. 너 뭐야?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1이자 0,1이 꼭지점인데 1 나오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을 조금 옮겨서 찍을게요. P라고 한다면 P점의 좌표는 t,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이거 회전 이동한 거네. 90도 많고 회전한 거잖아 얘가.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였으면 자 여기서 뭐 이런 느낌으로 왔을 때 얘를 봐봐.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거죠. 얘가 어차피 똑같은 위치까지 왔다면 원점에서 이까지의 거리는 같지 않겠냐 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원점 기준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나 원점 기준 왼쪽으로 이렇게 된 모양이나 사실 지금 원점을 중점으로 잡아 놓으니까 좋은 점이 회전해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래서 O에서 P까지의 거리나 O에서 Q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PQ라는 거는 루트 2배 OP나 다름없다. 굳이 OQ 안 구해도 되더라 이 말이야. 물론 실제로 여러분 Q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역전돼서 나오긴 합니다. 안 되는 건 없지 세상에.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니. 다 되지. 자 근데 그렇게 하면 계산을 좀 불편하게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OP랑 OQ랑 같다는 걸 이해를 좀 하면 이 길이가 너의 루트 2배가 되겠다. 그러면 혹시 PQ 제곱 구하는 거니? 그냥 PQ니? O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봐야겠네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OP라는 것은요 t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1의 또 제곱이에요. 선생님 이거 최소가 어떻게 구해요? 루트 안에 계양수니까 얘 최소만 구하면 됩니다. t제곱 더하기 4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 4t 4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인데 어쨌든 t제곱을 하나의 변수처럼 보시면 하나의 2차 함수니까 충분히 구해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지. 조금 헷갈리니까 저도 묶을게요. t 4제곱 마이너스 4분의 5의 t제곱 더하기 절반 8 64분의 25 더했다 뺐다 굉장하구만. 최소 값 구하는 거 맞죠? 그래. 설마 t의 값만 구하면 되나 싶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8분의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6분의 25 이거 뭐? 이상한데? 예? 4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맞지 않아? 함수를 잘못 표현했나? 설마 저런 게 틀린다고? 나 빡대가리였던 거임? 야 왜 나 음수 나오는 거 같냐? 나 뭐 잘못했나? t제곱 더하기 4t 4제곱 마이너스 4t 제곱 더하기 1 맞는 거 같은데? 4t 4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1
4로 묶었고 4분의 5. 절반하면 8분의 5. 64분의 25. 이래 보면 마이너스 16분의 25 마이너스 음수인데? 이 새끼 음수 나오면 안 되잖아. t제곱이 8분의 5가 불가능해? 그럴 리는 없는 것 같고요. t가 음수인 상황입니다. 쳐도 뭐 그건 상관없는데 t가 음수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자, 나 이상해. 마이너스 16분의 25야. 왜? 마이너스 왜 16분의 9 나와? 음수 나오면 안 되지 않아? 계산을 잘못했나요? 과연 그런가요? 뭐라? 잘 했는데? 나 더하기도 못하는 거임? 4로 묶었잖아. 4분의 5 맞지 않아? 8분의 1 맞지 않습니까? 일단 잠깐만 이것만 마무리하고 갈게. 자, 여러분 제가 뭘 계산을 잘못한 거죠? 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는데? 도와줘. 원점까지 거리 맞잖아. OP 2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제곱하면 4t 4제곱 마이너스 루트에서 4t 제곱 더하기 1 아니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5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안 도와주냐? 4t 4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네. 아하 여러분 나에게 이랬겠다. 64분의 9 빼기 64분의 9네요. 이제 되네. t제곱 마이너스 8분의 3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면 뭐 t제곱 8분의 3인 경우는 뭐 두 가지나 있겠죠. 사실 둘 다 된다는 얘기네요. 둘 다 딱히 안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번 여기로 넘어갔을 때도 뭐 얘가 그러면 얘도 이제 한 이쯤에 이렇게 넘어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두 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너 어떻게 돼? 루트에다가 이 안에 있는 거 최소 16분의 7인 겁니다. 4는 튀어나가는데 나머지는 남아야 되죠. 4분의 루트 14가 최소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겠죠? 자, 우와! 자, 그래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 TOT도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좀 확인을 해보고 틀린 거 고쳐보시고 혹여나 또 모르는 게 있거나 하시면 따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요. 으아, 허리야. 누구요? 수신카드 알림. 자, 우리 오늘 이제 유형까지는 다 했어요. 이제 뭐가 남았냐? 개념업까지는 했고, 이제 다음 단원 평면 좌표와 동행 방정식 남아 있고요. 스텝업 A, B가 한 150문제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다 해야 됨. 자, 그래서 중간중간 숙제를 원래 같이 낼까 하다가 그냥 TOT 하는데,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너무 헷갈릴까봐 한 방에 하려면 됐는데, 한 방에 다음 시간까지 스텝업 A를 다 풀어와라 이러면 저를 막 이제 욕하실 거니까 진도 나가면서 중간중간 풀게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잖아. 죽었다. 내신 끝나면 책 다 마무리는 될 거니까 내신 대비도 해야지. 내신 책 나왔습니다. 3학년 1학기 책 준비하셨어. 풀어보시고. 근데 저번에도 보니까 이제 각자 내신 대비 잘 하시는 거 얼추 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답지는 미리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셔서 각자 푸시고 저는 그냥 이제 숙제로 근데 거의 한 제가 알기로 한 500문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저도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죠. 좀 빠른 학교는 28일이고 좀 늦은 학교가 3일, 4일, 5일 뭐 이렇게 되던데 정화가 3, 4, 5인가? 모른다 그지? 자기 시험 날짜 몰라? 자 이렇게 학사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3학년 1학기 기말은 시작일이 경신 28, 29, 30인 것 같고요. 정화 3, 4, 5, 동도 28, 29, 30이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휴강하기로 하고 2주 정도 휴강할까 싶고요. 그때도 그 전까지 하면 사실상 4번 5번 정도 좀 안 되게 수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신 책은 꾸준히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한번 풀어오시고요. 저는 이제 스텝업 A 오늘은 몇 문제만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숙제로 일단 하면 다시 풀이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계속 진도 조금씩 나가면서 하루 한 단원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것 같네. 양이 좀 적은 단원 할 때는 진도 부뜩 나가고 앞에 거 좀 풀이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스텝업 A는 저번에 복소수 몇 문제를 좀 풀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오랜만에 복소수를 좀 풀어보려고 하면 힘드시긴 하겠지만 몇 문제만 좀 풀어보죠. 아, 뭐 쉽잖아. 뭐야 이거. 여러분 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어려운 거 몇 개는 그때 같이 풀었네. 3번, 7번, 10번 이렇게 막 풀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하네. 15번도 내가 풀었나? 아, 15번은 안 풀었나? 아, 그럼 재밌는 거니까 15번 풀고. 아, 이거 풀어줘야지. 17번이 좀 어렵습니다. 15, 17, 18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요. 18번 푸실 때 바보짓 하지 마시고요. 자, 2차 방정식 몇 문제만 좀 풀고 이거는 안 해볼 수가 없다. 24번. 이건 안 해볼 수가 없다. 너무 좋은 문제죠? 이것도 좋긴 한데 뭐 다 좋을 것 같으면 맞지? 다 풀어야지 뭐 어쩌겠냐. 27번까지 6문제만 일단 풀어보고 한 제가 20분 정도 드릴 테니까 20분 25분 정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